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새빨간 화학의 한쌤입니다. 선생님이 기이한 현상을 봤는데요. 유튜브를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다른 영상들도 유튜브에 많이 있죠. 분명히 선생님이 온라인 계약하기 전까지는 322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구독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선생님한테 구독을 했다고 알람 설정까지 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기존의 구독자들이 더 많이 떨어져 나간 거겠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올리는 영상이 좀 재미없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수업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독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수업 영상만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의 특성 5가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첫 번째 바로 밀도, 두 번째 끓는 점, 녹는 점, 세 번째 열 용량, 그리고 네 번째 표면 장력, 다섯 번째 모세관 현상, 이 5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밀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영하 4도부터 쭉 온도를 올려줄 거예요. 그랬을 때 밀도 변화를 보면은 일단 영하 4도부터 0도까지는 열 팽창에 의해서 얼음이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0도시에서 밀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는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체 상태였다가 액체 상태, 즉 얼음에서 물로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수소결합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액체 상태, 즉 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0도씨부터 4도씨까지는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경쟁을 한다고 했어요. 수소결합이 무너지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것과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팽창에 의한 부피가 증가하는 것. 그런데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부피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수소결합이 무너지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이 영향이 더 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도씨, 이 4도씨에서는 밀도가 최고조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도가 제일 크다 또는 부피가 제일 작다라고 할 수 있고요. 4도씨부터 쭉 온도가 올라갈수록 밀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열 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자, 끓는 점과 녹는 점, 녹는 점은 다른 액체에 비해서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액체에 비해서 어떻다? 그렇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열 용량. 열 용량은 비열이랑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열 용량도 마찬가지로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액체에 비해서 어떻다? 그렇죠. 열 용량이 크다라고 했어요. 자, 네 번째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의 예시로 물, 비눗물, 에탄올이 있는데 일단 표면 장력은 최대한 표면적을 적게 하는 방향. 즉 구 모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표면적이 제일 작다고 했죠? 그래서 구 모양에 가깝다는 것은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힘이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물, 비눗물, 에탄올을 봤을 때 물이 가장 구형에 가깝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가장 크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관 현상. 모세관 현상도 물과 수은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알아봤는데 여기 물끼리 또는 같은 액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응집력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유리관과 물 또는 다른 물질끼리 서로 붙잡는 힘, 그들 사이의 힘을 부착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지금 벽면과 벽면 쪽으로 더 높게 부착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걸 봐서 응집력보다는 부착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수은의 경우는 이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유리벽과의 부착력보다는 자기들 사이의 응집력이 더 크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은보다는 물에서 모세관 현상이 더 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5가지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5가지 현상은 물의 어떠한 특징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요? 자, 4글자로 맞춰보면 그렇죠.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 5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가지 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액체의 특징, 액체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삼각 플라스크에 담겨있는 액체를 알아보기 전에 한번 기본적인 과학적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증발, 액체 표면의 분자가 기화되어 날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액체 표면에서 증발된 기체 분자들 중 일부가 충돌을 통해 다시 뭘로 변하는 거?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응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한번 봅시다. 일단 비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진공 상태면 좋겠죠. 진공 상태의 삼각 플라스크에 액체를 담습니다. 액체를 담으면 그때부터 여기 비어있는 공간으로 액체가 증발하려고 해요. 지금 잘 보면은 액체 표면에서 3개의 분자가 증발을 하고 있죠. 아직은 응축되는 게 없어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증발 속도와 다시 액체로 돌아가는 응축 속도를 비교하면 초반에는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 작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잘 보면은 증발하는 분자의 개수는 3개로 똑같아요. 반면에 응축되는 분자의 개수도 몇 개로 같나요? 3개로 같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응축되는 속도가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습니다. 이걸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시간과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로 한번 여기다가 나타내 보면 증발 속도는 처음과 나중에 항상 같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응축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응축되는 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응축 속도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증가해요. 그래서 증발 속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응축. 이렇게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은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동적 평형 상태는 여러분들이 화학원에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와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액체의 증기압력이 뭐냐? 밀폐된 공간에서 증발과 응축을 반복하면서 증발과 응축 속도가 같아질 때, 즉 증발과 응축 사이에 동적 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뭐라고 부른다? 증기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액체의 증기압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첫 번째 단계, 액체의 증기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 비어있는 플라스크 내부에 공기를 1기압 정도 채웁니다. 공기가 1기압 들어간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쪽이 일단은 진공이에요. 즉 이 부분에서 누르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다 공기를 계속적으로 채우면서 높이가 760mm가 될 때까지 기체를 채워요. 왜? 이 760mm에 해당되는 수은기둥은 바로 1기압에 해당되는 압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60mm의 수은기둥은 공기 1기압에 해당되는 압력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채우고 그 후에 다음으로 플라스크의 공기 1기압을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다 뽑아냅니다. 언제까지? 진공이 될 때까지 다 뽑아내요. 우리가 진공이 됐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쪽이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다면 이 수은의 높이가 어떨까요? 서로 같게 되겠죠? 서로 같다는 거는 높이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높이 차가 없다는 거. 그래서 0mm, 즉 이쪽과 이쪽의 수은 높이가 같을 때까지 공기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진공 상태가 됐다는 걸 확인한 후에 이쪽에 뭘 집어넣느냐? 바로 액체를 주입을 해요. 액체를 주입하게 되면은 이 소량의 액체가 계속적으로 증발이 일어나겠죠? 언제까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즉 동적 평형 상태까지 증발을 하게 됩니다. 자,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액체 증기 압력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즉 이 수은기둥의 높이차가 변하지 않고 일정할 때, 그 일정함을 유지할 때
때의 이 높이차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증기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액체의 증기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일정한 온도에서 플라스크 내부에 들어있는 공기를 진공 펌프로 뽑아내어 진공 상태를 만든 후 액체를 주입하면 액체가 기화하면서 압력이 커지다가 일정한 압력에 도달하게 된다. 그 일정한 압력이 뭐다? 바로 액체의 증기압력입니다. 이 액체의 증기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기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액체 증기압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일정한 온도에서 액체의 증기압력은 물질에 따라 다르다. 즉, 물, 에탄올, 아세톤 이런 것들의 증기압력은 서로 다릅니다. 뭐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달라요. 자, 두 번째, 액체 분자 간 인력이 강한 물질은 증발하기 어려워서 증기압력이 낮고, 잘 보세요. 액체 분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분자 사이의 인력이 매우 세요. 그럼 서로 잘 붙들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이걸 끊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즉 무슨 말이냐? 증발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증발하기 어렵다는 거는 증기압력이 높다 낮다? 낮다.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 두 분자 사이의 인력이 작다면 이 두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적게 들기 때문에 증발이 쉽게 일어날 거예요. 증발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증기압력은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증기압력은 온도에 의해서만 그 값이 달라진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에 의해서만? 그렇죠. 온도에 의해서만 그 값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력이 증가한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은 액체 분자들이 매우 활발하게 지겠죠? 그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얘들도 마찬가지로 액체에서 기체가 되기 쉬울 거예요. 즉, 증발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증발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증기들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높게 나타나요.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증기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액체의 증기압력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액체의 증기압력 곡선은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PV나 NRT를 가지고 조금 설명해 본다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기압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경향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증기압력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증기압력 곡선 위의 각 점에서는 액체와 기체는 동적 평형 상태이다. 이 곡선, 붉은색 부분, 각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곡선이죠? 그래서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해당되는데 이 모든 점들에서 액체하고 기체는 동적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증기압력 곡선의 오른쪽과 아래의 영역에서 물질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세 번째, 증기압력 곡선의 왼쪽과 위 영역에서 물질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즉, 이 곡선을 경계로 이 곡선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지만 여기 아래 부분, 오른쪽 부분은 기체, 왼쪽 위 부분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걸 의미해요. 네 번째,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키면 기체를 액체로 만들 수도 있고 액체를 기체로 만들 수도 있다. 한번 봅시다. 이 지점에서 상태는 바로 액체 상태죠? 얘를 기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뭘 이용해서?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켜서. 그럼 첫 번째, 압력을 변화시켜 볼게요.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액체 영역에서 기체 영역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압력을 높이거나 압력을 낮추는 건데, 바로 압력을 낮춰야지만 기체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온도를 한번 조절해 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온도를 조절하면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것, 즉 온도를 높여주면 될까요? 낮춰주면 될까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온도를 높여야지만 기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온도를 높이면 액체에서 뭐가 된다? 기체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기체 상태를 액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즉, 압력을 높여주면 될까요? 낮춰주면 될까요? 기체 영역에서 액체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압력을 높여야지만 구간을 넘어갈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기체가 있어요. 기체가 있는데 얘네들을 응축을 시키는 거야. 힘을 줘서. 즉, 압력을 가해요. 그럼 분자하고 분자가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액체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압력을 가하면 액체가 됩니다. 반대로 온도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온도를 높이게 되면 여전히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는 낮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을 한번 더 찾아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A 지점에서 봅시다. A 지점에서의 압력을 PA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PA 압력에서 A는 TA라는 온도를 갖게 되죠. 그런데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할 때, 그때 물은 1기압일 때 100도라고 했죠? 이 100도를 뭐라고 불러요? 끓는 점이라고 부르죠. 즉 무슨 말이냐? 이 선 위에 있을 때 만약에 PA라는 압력이라면 그 압력에 해당되는 온도는 바로 압력 PA에서의 끓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로 예를 들면 물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은 100도죠. 그래서 그때 온도를 100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PA에서 PB로 압력이 변했습니다. 압력이 낮아졌죠. 그랬을 때 이 증기압력 곡선에 만나는 이 지점은 바로 B예요. 이때의 온도를 보니까 TB가 됩니다. 어때요? 압력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도 낮아지게 됐죠? 이렇듯 압력의 변함에 따라서 끓는 점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낮아질 수가 있다. 즉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끓는 점이 100도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몇 기압일 때? 1기압일 때 100도지 다른 기압일 때는 끓는 점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액체의 증기압력과 끓는 점을 한번 연계를 시켜 볼 건데요. 그 전에 액체 끓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액체의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 뭐랑 같아질 때? 그렇죠.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 액체의 표면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끓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증발과는 좀 다르죠.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기화되는 게 바로 증발이었다면 끓음은 액체의 내부에서도 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끓음입니다. 액체 끓는 점을 봅시다. 이때 이렇게 끓음이 일어나는 온도를 뭐라고 부른다?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즉 끓는 점은 상태가 변하는 온도죠. 첫 번째 1번 액체 기준 끓는 점. 끓는 점인데 앞에 기준이 붙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 끓는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놔야 되는데 외부 압력이 몇 기압일 때? 그렇죠. 1기압일 때 액체 끓는 점을 우리가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때 압력을 1기압으로 두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정도의 압력 기준이 되자.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기준 끓는 점이라고 부르고 보통 1기압이라고 둡니다. 두 번째, 액체 표면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그렇죠.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는 온도.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우리가 끓음이라고 부르고 그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끓는 점에서 액체의 증기압력은 외부 압력과 같습니다. 네 번째, 외부 압력이 변하면 액체 끓는 점도 변한다. 왜? 잘 보세요. 외부 압력이 1기압이었어요. 증기압력이 1기압이 돼야지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끓는 점이라고 부르죠? 근데 외부 압력이 변했어. 몇 기압으로? 2기압으로. 근데 여전히 증기압력은 1기압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정의 자체가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이 같아질 때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기압력도 어떻게 된다? 이기압으로 변해야지만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분자간 인력이 큰 액체의 끓는 점은 분자간 인력이 작은 액체의 끓는 점보다 높다. 자, 분자간 인력이 큰 아이들은 끓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게 표현되고, 분자간 인력이 작은 아이들은 이 분자간 인력을 끓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들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게 나타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증기압력 곡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선은 다이에틸 에텔에 해당되고요. 초록색은 에탄올, 파란색은 물에 해당됩니다. 각각의 곡선에서 오른쪽은 기체 상태, 그리고 왼쪽은 액체 상태겠죠. 자, 이 세 가지 물질의 분자간 인력을 누가 더 센지 알아볼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5번을 이용해서 분자간 인력이 센 A를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결론적으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찾아보면, 일단은 기준 끓는 점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준 끓는 점은 압력이 몇 기압일 때라고 했어요? 바로 1기압일 때. 수은 기둥의 높이로 표현한다면 760mm Hg에 해당됩니다. 그럼 따라서 760mm Hg로 선을 쭉 그어보면,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4도씨, 다이에틸 에테르 또는 디에틸 에테르에 끓는 점은 34.6도씨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압력일 때 이때의 끓는 점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아까 전에 끓는 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자간 인력은 어떻다고 했어요? 그렇죠. 세다고 했죠? 즉, 분자간 인력이 세다는 거는 이걸 끓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게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세 물질 중에서 분자간 힘이 제일 센 애가 물, 그 다음 에탄올, 그 다음 다이에틸 에테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분자간 힘, 즉 인력이 약하다는 의미는 증발이 쉽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증발이 쉽게 되면은 증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높게 나타나겠죠? 증기압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에너지를 별로 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해요. 에너지를 별로 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끓는 점이 낮게 표현될 수 있겠죠? 분자간 인력이 크다는 건 증발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증발이 쉽게 일어나지 않으면 증기압력이 낮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증기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건 끓는 점이 높게 표현된다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끓는 점이 낮으면 분자간 힘 또는 인력이 약하다는 걸 의미하고, 끓는 점이 높으면 분자간 힘, 즉 인력이 세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생각 더하기. 같은 양의 물을 높은 산에서 끓일 때보다 평지에서 끓일 때 시간이 더 걸리는 까닭이 무엇인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끓는 게 더 단축된다는 걸 의미해요. 예시 답안을 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의 밀도가 작아 대기압이 어떻게 된다? 기압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물이 더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어 평지에서보다 물을 끓일 때 더 시간이 덜 걸린다. 아까 전에 봤던 증기압력 곡선을 이용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지점이 바로 평지예요. 평지. 우리가 평지에서 대기압은 보통 1기압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1기압에 해당되는 수은기둥의 높이는 760mm입니다. 그래서 760mm Hg가 해당되는 게 바로 1기압이죠. 이때를 우리가 기준 끓는 점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평지에서의 기준 끓는 점은 당연히 100도. 100도. 그런데 산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대기압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그래서 대기압이 760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압력이 1기압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때 끓는 온도, 즉 끓는 점도
낮아지게 됩니다. 바로 B 지점이 산에서 물이 끓는 온도, 끓는 점이 평지에서는 100도였고 산에서는 100도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이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덜 걸리게 되겠죠? 자, 새빨간 내시 한번 여러분들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1번부터 봅시다. 밀폐된 용기에 액체를 중간까지 채워놓고 액체 표면의 높이가 변하지 않을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자, 여기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액체 표면의 높이가 어떨 때? 변하지 않을 때, 즉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정지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정지한 상태가 아니죠. 이러한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했습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서로 어떻게 된다? 그렇죠. 같게 된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지만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으므로 액체 표면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두 번째, 물과 에탄올의 끓는 점이 다른 까닭을 분자간 인력의 크기로 설명해 보자. 둘 중에 누가 더 끓는 점이 높다고 했어요? 그렇죠. 물이 더 높다고 했죠? 둘 중에 분자간 힘이 센 애가 누군 거예요? 그렇죠. 바로 물이 에탄올보다 분자간 인력, 즉 분자간 힘이 더 세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의 분자간 인력이 에탄올보다 크다. 왜냐하면 물과 에탄올의 기준 끓는 점은 각각 100도와 78.3도이므로 물의 분자간 인력이 에탄올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끓는 점이 높으면 분자간 인력이 높다. 끓는 점이 낮으면 분자간 인력이 약하다. 자, 탐구 문제를 봅시다. 액체 증기압력 크기 비교하기.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보여준 그래프에 아세트산이 추가된 거죠? 목표를 보면은 증기압력 곡선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액체의 증기압력을 비교할 수 있다. 저 증기압력을 가지고 우리가 분자간 힘, 즉 인력까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정, 그림은 여러 가지 액체의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은 순서대로 본다면 아세트산, 물, 에탄올, 디에틸 에테르 또는 다이에틸 에테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도일 때 각 물질의 증기압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선 하나만 그으면 돼요. 40도. 이렇게 쭉 한번 그어보세요. 그럼 증기압력이 가장 큰 애가 누구예요? 이 보라색 다이에틸 에테르는 여기까지 쭉 있겠죠? 그럼 여기 지점일 테고, 그 다음에 에탄올은 한 이 지점, 물은 여기, 아세트산은 여기. 즉 증기압력이 제일 큰 애가 다이에틸 에테르, 그 다음이 에탄올, 그 다음이 물,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우리가 적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것만 보고 바로 2번, 3번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간 인력이 작은 물질부터 순서대로 적어보자. 증기압력이 크면 클수록 분자간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따라서 분자간 인력이 작은 애들은 증발이 쉽게 돼서 증기압력이 높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그럼 증기압력이 가장 높은 애가 분자간 힘이 제일 약한 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표현해보면 바로 1번과 2번은 서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3번. 각 물질의 기준 끓는 점을 비교해보자. 기준 끓는 점은 760mm HG인데 우리가 그 전에 있던 그래프를 보지 않고도 위에 있는 답을 가지고 한번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끓는 점이 높다는 건 분자 사이의 힘이 세다는 걸 의미하고, 끓는 점이 낮다는 건 분자 사이의 힘이 약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면은 이들 중에서 끓는 점이 큰 애는 누구일까요? 즉 분자간 인력이 큰 애가 끓는 점이 높고 분자간 인력이 작은 애가 끓는 점이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세트산이 끓는 점이 제일 높고 다이에틸 에테르가 끓는 점이 제일 작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여기 기준 끓는 점 한 760 이 부분을 쭉 선을 긋게
쭉 선을 그었을 때 각각 증기압력 곡선에서 만나는 점에서 온도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온도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때의 온도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끓는 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끓는 점이 제일 큰 애가 아세트산, 제일 작은 애가 다이에틸 에테르. 자, 4번. 60도 1기압일 때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얘도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60도 1기압일 때, 그럼 1기압이니까 여기. 자, 60도면은 여기, 즉 만나는 점, 이 지점. 우리가 증기압력 곡선의 오른쪽 아래 부분은 기체 상태, 왼쪽 위 부분은 액체 상태라고 했죠? 그런데 이 지점은 에탄올, 물, 아세트산한테는 왼쪽 위 부분에 해당되니까 이 세 상태는 바로 어떠한 상태에 존재한다? 그렇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다이에틸 에테르 같은 경우는 이 증기압력 곡선 오른쪽 아래에 해당되니까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죠.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럼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은 바로 다이에틸 에테르고, 그 이유는 1기압에서 다이에틸 에테르의 끓는 점이 약 36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도에서는 뭘로 존재한다?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5번. 증기압력 곡선을 해석하여 물질의 증기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를 토의한 후 발표해보자. 증기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끓는 점은 낮아지고, 증기압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서로 반대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액체의 증기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낮아지고, 액체 증기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자, 6번. 80도 1기압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에탄올을 액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한 후 모둠의 의견을 발표해보자. 자, 80도 1기압 한번 선으로 그어볼게요. 여기 1기압이 한 이 정도. 80도 한 이 정도. 자, 이 부분에서 에탄올은 지금 현재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럼 얘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압력을 변화시키던가 또는 온도를 변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럼 첫 번째, 압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압력을 높이는 방법과 압력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무슨 구간? 바로 기체 구간이고, 이쪽 구간은 액체 구간이에요. 기체 영역에서 액체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압력을 어떻게 주면 된다? 그렇죠. 높여주면은, 여기 선을 한번 이어볼게요. 높여주면은 여기 액체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따라서 압력을 어떻게 준다? 그렇죠. 높여준다. 자, 두 번째, 온도를 변화시키는 방법. 자, 온도는 높이면 여전히 기체 구간이지만 온도를 낮추면 액체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춰준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80도 1기압에서 에탄올은 기체로 존재하는데 증기압력 곡선을 해석하면 에탄올의 온도를 낮추거나 외부 압력을 높이면 된다. 자, 이제 액체 파트가 끝나는데, 액체 파트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생강열기가 나왔었죠? 자, 석굴암 내부에 물방울이 많이 있으면은 이 석불이 훼손될 수가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석굴암 뒤쪽으로 흐르던 차가운 물을 바닥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흘렀을 때 석불의 물방울이 잘 맺히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냐? 바로 공기 중의 습기가 바닥에 차가운 물에 응결되면서 열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1-3 액체 파트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고체 파트로 넘어가서 한번 더 이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